안녕하세요. 수능만점훈련소 원장입니다. 2024년 7월 더 프리미엄 해설 영상 시작할 거고요. 그거에 앞서서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평하고 좀 비슷했어요. 6평하고 어느 부분이 비슷했냐? 공통이 좀 무난하게 나온 편이었고 선택에서 힘을 좀 줬어요. 그래서 공통에선 사실은 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그나마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애들인데 15번, 22번 정도였고 사실 얘네도 어렵다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22번 조금 특이하면서 신박했던 게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케이스 분류를 여러 개 하는데 그 여러 개의 케이스 중에 사실 애초에 시도를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시도를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18번이 있죠. 이거 저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영상도 안 찍었어요. 안 찍었는데 그냥 단순한 고일 거 나머지 정리였는데 역시나 또 깨달음이 온 게 고일 게 정말 중요하구나. 많이들 고일 걸 까먹었구나 하는 거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18번을 헷갈렸다 또는 못 풀었다. 그 외에도 평소에 문제 풀면서 뭔가 고일 거에서 많이 막힘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은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세요. 고일 거. 그냥 단순히 강의 듣는 거, 뭐 압축 강의 듣는 거에서 또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냥 센이든 라이트 센이든 상관없으니까 수상수와 문제집 하나 잡고 푸는 거라도 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1등급을 굳히는데 키가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고 그리고 선택 과목은 미적 역시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2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조금 했으면 괜찮았을 법 했는데 못 푼 친구들이 좀 많았고 29번 빨간색으로 했지만 사실은 파란색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무한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가 아니죠. 그냥 등비수열 극한 그쪽이었는데 이것도 그 Q라는 문자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생각 조금 더 해봤으면은 괜찮게 나올 수 있었었고 확통은 오히려 6평 때보다도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온 것 같아요. 28번, 30번 충분히 좀 실수할 만한 여지도 있었고 29번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기하는 안 찍었지만 포함해서 확통, 미적, 기하 다 뭔가 선택해서 좀 힘을 주고 공통에서 힘을 빼는 게 뭔가 유평하고 흐름이 닮았었는데 이게 7월 초에 낸 거고 아마 제 예상에는 6평이 끝나고 나서 만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미리 만들었을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좀 우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흐름이 되게 비슷해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 냈다가 된 것 같아요. 평가하는 흐름도 반영하게 됐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써놓은 문제들 여기 번호들만 할 텐데요. 18번 제외하고 공통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0번입니다. 자, 우선 fx가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나눠져 있죠.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미리 좀 그려놨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리 그려놓은 것도 좀 별로예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자, 일단 양수 a라고 했고 요 놈은 이제 주기가 2죠. 그리고 이거는 주기가 1이니까 그거에 맞게 그려놨어요. 이제 최대값도 이쪽은 a고 이쪽은 2a고 이런 식으로 됐고 그래서 얘는 0부터 2까지 한 주기가 들어오고 얘는 주기가 1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주기가 들어오는 그림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y는 k를 하나 그어서 만나는 점들의 그 x좌표의 합 했을 때 그게 gk이고 y가 이제 k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때는 교점의 x좌표들의 합이 2분의 13이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가 생겨도 되고요. 이렇게 딱 걸쳐도 될 거고 이런 데 있어도 될 거고 여기 있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볼까요?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만나는 점이 총 6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얘네 둘의 합은 뭐랑 같다? 여기서 중점의 2배랑 같죠? 그럼 여기서의 중점은 어떻게 돼요? 4랑
3.5 더한 다음에 원래 이걸 2로 나눈 게 딱 중점이죠. 근데 어차피 그놈의 2배니까 이게 7.5가 될 거죠. 근데 봐봐요. 얘 6.5란 말이야. 그럼 뭔 소리예요? 이미 이거 탈락이죠. 이렇게 생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조금 지울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 뭘 깨달았냐? 여기서 이렇게 두 개 만나면 절대 안 돼. 어디서 만나더라도 이런 데서 만나든 이런 데서 만나든 얘네 합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7.5니까. 그래서 이것도 탈락이고요. 여기마저도 탈락이에요. 그럼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어차피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돼? 2분의 4 더하기 3.5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3 더하기 2.5가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5.5, 얘는 2분의 7.5니까 두 개를 이렇게 더해버리면 2분의 5.5 더하기 7.5가 되면서 13이 되고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겠지. 그래서 요 밑에가 딱 마이너스 4구나. 즉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2로 나와버리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2 곱하기 g2니까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그리면 되고, a가 2니까 딱 이렇게 그려진 거겠지. 그럼 이쪽은 2분의 1이니까 하나 나왔고, 얘네는 또 어떻게 돼야하면 돼? 얘네들의 합은 얘랑 얘의 합과 같죠. 그래서 4.5가 될 거고, 여기서 0.5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요놈 둘의 합은 이거 둘의 합과 같으니까 6.5가 되겠죠. 그래서 싹 다 더하면 11.5니까 결론적으로는 2 곱하기 11.5가 돼서 23, 1번이 답이 되겠죠. 공통 11번입니다. 자, 이거 또 이제 고1 거 나온 거죠.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고1 때는 참 많이 해서 이제 고1 학생들은 오히려 쉽게 풀 텐데, 자, 이렇게 fx는 일단 y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씩 세운 다음에 k에 대한 항등식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 y까지 다 넘겨버리고 우변으로 k를 갖고 있는 애랑 k가 없는 애랑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는 0 써서 어떻게 해요? 그냥 둘 다 빵빵 써버리면 끝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2차 방정식이라 x값이 두 개 나올 거고, 그때마다 여기서 y값도 두 개 나올 거라서 지금 문제 보면은 항상 지나는 두 점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2차 방정식 풀면은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각각을 이제 오른쪽에다 넣어버리면 y는 여기서 0, 여기서는 마이너스 9가 뜨니까 PQ 중에 한 점이 1,0이고 한 점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각각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여기부터는 그냥 하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 자, 이렇게 되니까 우선 f'1은 3k 플러스 3이고 f'-2는 마이너스 3k 더하기 12. 그러면 1,0에서의 접방부터 하면은 이게 접선의 기울기고 1,0이니까 끝.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에서는 이렇게 되고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9. 그래서 이제 두 놈이 만나는 점이니까 어차피 두 식을 같다고 놓을 건데, x좌표가 마일이라고 이미 해줬으니까 뭐 하면 돼요? 여기다 그냥 미리 넣어도 되죠. 이런 식으로 마일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야. 이쪽도 똑같이 마일을 넣어버리면 1이 돼버리니까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k 더하기 3이고 양변 그냥 3까지 나눠버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k 값이 마이너스 3이 뜨게 되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2k니까 f6의 값을 궁금해하는 거죠. 뭐 여기부터는 풀이도 안 할게요. 이제 여기다가 마삼 다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6 넣게 되면은 요 놈이 답으로 될 겁니다. 공통 12번입니다. 공차가 0이 아니면서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무조건 A랑 D는 둘 다 자연수여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지금 준 게 두 가지 정보예요. 요 S12, 15의 배수도 하나 줬고 이제 이런 식 하나 줬는데,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생각하면은 S10 그냥 합공식 씁시다. 2A 플러스 9D 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1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앞에 5가 곱해져 있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얘가 3의 배수다. 이거 하나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눈에 좀 익혀놔야 돼요. 많이 나왔던 거고. 자, 부분분수가 바로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부분분수를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돼? 이거 빼기 이거 분의 1에다가 바로 이게 부분분수죠. 근데 등차 수열이다 보니까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D가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다 시그마 1부터 5까지 입혔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냥 앞에 d분의 1로 묶어버리고 지워지는 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K에 1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해가지고 5까지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6이 되고, 이 앞에서 여기가 다 날라가겠지. 결론이 뭐예요, 이게? d분의 1로 묶고 a 1분의 1 빼기 a 6분의 1 여기까지 쓸 수 있고, 통분까지 하면 a에다가 a 플러스 5d 하는 순간 여기 5d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11a분의 1이니 또 a가 날라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은 바로 요 값이 55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처음에 구한 정보가 요거잖아요, 요거. 보니까 얘 딱 2배 시키면은 얼추 비슷해지죠. 따라서 뭐예요? 여기다가 d만 하나 뺀 거, 2a 플러스 9d는 110 빼기 d로 바꿀 수 있고, 그럼 얘가 3의 배수라는 거니까 그럼 d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2, 5, 8, 11, 14 이런 3으로 나눠서 이 남는 수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까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식을 다시 한번 빌려오면은 어차피 a랑 d가 둘 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d에다가 2 넣었을 때, 뭐 5 넣었을 때, 8 넣었을 때, 11 넣었을 때 이렇게 써보면 그때 각각 a가 나오겠죠. 이쪽은 여기가 10이니까 a가 45여야 될 거고, 이쪽은 25니까 30, 그 다음에는 40이니까 15, 그 다음엔 55니까 0. a도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a랑 d가 될 수 있는 순서쌍은 이렇게 3개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S8의 최소값이네요. S8이라는 거는 똑같이 합공식 쓰게 되면은 2a 더하기 7d가 되니까 4는 나중에 곱하고 결국에 요 놈이 언제 최소인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a가 45고 d가 2라면은 104, 그 다음에 a가 30이고 d가 5라면 95, 그 다음에 a가 15고 d가 8이라면 이렇게 돼서 86. 얘가 제일 작네요. 그럼 여기다가 4를 곱한 게 답이 되겠죠. 곱하면 344. 이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공통 13번입니다. 자, 지금 최고차함계수 뭐 a인 3참수라고 나와 있는데 되게 어색한 게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리미트 이렇게 x가 어떤 상수로 갈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오른쪽 애처럼 0분의 0꼴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 왼쪽을 보니까 수렴을 안 해요. 이렇게 x가 어떤 상수로 갈 때 수렴 안 하고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냥 초반에 개념 같은 거, 극한이 뭐냐 이런 거 개념 배울 때나 잠깐 나오고 실제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당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문제는 이 표현 때문에 되게 기출스럽지 않다라는 평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요새 오히려 기출스럽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거를 게 없어요, 사실은. 예. 자, 아무튼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보니까 fx가 x 빼기 1을 2개 이상 가지면 안 돼요. 왜냐? 이렇게 되는 순간 0분의 0이 되면서 오히려 무조건 수렴하게 된다. 근데 지금은 수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x 빼기를 이렇게 하나만 가지던가, 그렇게 되면 지워도 이렇게 하나가 남고, 이쪽은 0이 아닌 어떤 상수로 갈 거고 얘는 0으로 갈 테니까 이러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가 있겠죠. 혹은 i의 fx가 x 빼기를 전혀 안 갖고 있어도 상관없겠죠. 그럼 애초에 얘는 f1이 0이 아닌 상수니까 얘도 역시나 0분의 어떤 상수가 될 거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fx가 x 빼기를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이차함수가 돼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확실하게 얘는 x 빼기 1이 없다고 지금 해야 되니까 얘는, 자, 이거 바로 리미트 쓰지 말고, 자, 얘는 그냥 어떤 g1이라는 상수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0으로 간 상태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될 수 있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요한 건데 얘는 뭐 양수든 음수는 상관없이 어떤 상수로 고정이 된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라는 상수로 고정이 됐어. 그럼 이제 0분의 5니까 이게 이쪽이 0 플러스로 가냐 0 마이너스로 가냐에 따라서 얘 자체가 플러스 무한대냐 마이너스 무한대냐가 바뀔 텐데,
요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x가 1 플러스로 갈 수가 있고 1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는 얘가 1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0 플러스로 가죠. 얘가 어떤 5라는 상수라고 했을 때는 그럼 이건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고, 똑같이 얘는 1 마이너스니까 0 마이너스로 가서 얘는 5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즉 뭐냐, 얘가 발산을 하긴 하는데 1의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에 따라서 풀마 무한대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상수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냐? 아무 상관없죠. 왜? 이때는 얘가 오히려 마이너스 무한대고 이쪽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면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그냥 1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다. 왜? 좌우극한이 다르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애초에 fx가 x 빼기를 아예 안 갖고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런 경우만 되냐? 이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현재 이 상태라면 얘가 바로 f1이라는 어떤 상수로 갔어요. 근데 그 상수가 만약에 마이너스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얘가 플러스로 가든 마이너스로 가든 요 놈 자체는 0 플러스냐 0 마이너스냐로 갈릴 텐데, 어차피 제곱되면 어떻게 돼? 이거 무조건 양수로 돼요. 따라서 이때는 0 플러스가 되는 거고, 밑에가 무조건, 위에가 만약에 이렇게 음수였다면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확정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잡은 게 뭐야? 요거 하나 잡았고, 심지어 이 F1은 0보다 작다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잡은 게, 저 위의 식에서는 딴 거 없이 이거 하나 잡은 거예요. 왼쪽 식에서는. 그럼 이제 오른쪽 식으로 갈 텐데, 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던 0분의 0 꼴이죠. x가 2로 가고 있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위에도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쟤네를 잘 뜯어서 보니까 일단 이거 제곱이에요. 그럼 분자도 x 빼기 2의 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또 두 가지가 생길 수 있어. 첫 번째는 뭐야? fx 자체가 x 빼기 2의 제곱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야? fx 빼기 1의 제곱이 이렇게 x 빼기 2의 제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fx 빼기 1은 이거 x 빼기 2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겠죠.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뉠 수 있는데, 이번 케이스부터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fx 빼기 1이 x 빼기 2를 갖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여기서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만약에 대입을 해버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좌변은 fx가 됐고 우변은 x 빼기 1에다가 뭐 또 다른 식이 되겠죠. 그럼 이건 뭐야? f1이 0이라는 거니까 여기 모순이죠. 따라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지. 아, 그럼 fx는 이렇게 x 빼기 2를 두 개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마침 밑에를 보니까 요것도 하나 있네. 또 다른 인수는 x 플러스 1인 걸 알고 있고 최고차 함계수 a라고 했으니 이렇게 붙어서 fx가 일단 a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완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다시 여기다 한 번은 대입해야 되겠죠. 요 12a를 안 썼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쓴 거는 0분의 0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얘 한번 써봅시다. f x 빼기 1은 일단 저기다가 전부 다가 x 빼기 1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놈의 제곱이니까 요 놈의 제곱이 돼서 a제곱 x제곱 x 빼기 3은 4제곱까지 되겠죠. 이제 싸그리 대입을 해봅시다. 밑에는 이거고 fx 자리에는 요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fx 빼기 1의 제곱은 이제 요 놈이 쏙 들어올 테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x 빼기 2의 제곱은 날라갔고 나머지에다가 싹 다 2를 대입하게 되면 12a가 된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4, 이쪽은 그냥 1이 되겠죠. 따라서 12a 세제곱이 12a다 보니까 a는 일단 0은 아니어서 싹 다 날려주면은 이렇게까지 되고, a가 풀마 1인데 여기서 a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는 어떻게 정할까? 바로 요 놈이 알려주고 있어요. 요 놈이. 즉 f1을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a 2a가 되겠네. 그게 0보다 작으니까 a는 음수여야 해서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끝이지. fx가 마이너스에 이렇게 나온 상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6에다가 또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플러스 16이 될 거고, 거기다가 a를 더하니까 답은 15, 3번이 되겠죠. 공통 14번입니다. 일단 문제 따라가 보면은 AC가 4루트6이고 BC가 1대 2니까 얘 K라고 하면 2K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AB랑 CD랑 같으니까 여기도 2K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C의 길이는 4다.
자, 여기서 뭔가 얘네가 이제 저는 눈에 보였는데 마침 생김새가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닮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여기 우선 막곡지각으로 갔고 요 이거 호 B에 대해서 이쪽 둘 다 원주각이니까 둘이 각이 같아서 얘는 닮음이 되죠. 결국에 이제 AA 닮음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변만 잘 맞추면 돼요. 이렇게 그냥 A, B, D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 C, D, E를 똑같이 뒤집어서 여기 X가 오는 게 E, 그 다음에 세타가 오는 게 D, 여기가 오는 게 C 이렇게 맞춘 다음에 알고 있는 변 다 써버리면 이쪽이 4고 여기가 2K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AB 대 CE 이게 BD 대 ED가 되는 거고 AD 대 EK가 된다. 그럼 이제 얘는 K 대 2로 바꿔서 써가지고 전부 다 이제 비례식 써버리면은 요거 이거 2 나오고 그 다음에 AD는 K제곱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제 그림에 표현해 보면 K제곱과 2까지도 확보가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K 값을 구하느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잖아요. 그래서 이쪽 삼각형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 한번 써서 코사인 법칙을 해봤거든요. 일단 아래에 있는 삼각형부터 보면은 코사인 세타는 으로 했을 때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2K가 되고 2의 제곱, 2K의 제곱, 4의 제곱 하면은 자, i의 그 약분까지 해버립시다. 12니까 이거 4로 나눠버리면 이렇게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쪽 A, D, C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얘 파이 빼기 세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K제곱 곱하기 2K 그 다음에 4제곱 여기다가 4루트 2의 제곱이니까 96. 그럼 이제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으로 바꾼다면은 마이너스 옮겨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4K 세제곱이 되니까 이제 얘랑 같다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요 놈과 요 놈이 같다. 그럼 이제 양변에서 지워줄 거 지워주면은 여기 2 되고 여기 K제곱 되고 그럼 이제 크로스로 아예 곱해버리면 2K 4제곱 6K 제곱 마이너스 K 4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96 따라서 이런 식으로 뭔가 2차 방정식 원래는 4차 방정식이지만 이제 K제곱을 잠깐 T로 놓는다면은 이런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3, 1 한 다음에 6하고 16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뭐 T는 K제곱이라 양수니까 얘가 6이 됐고 K 값이 루트 6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린 사인 법칙만 남았죠. 이 위쪽에서 어차피 ADC의 외접원을 물어봤으니까 ADC만 쓴다면은 4루트 6에다가 K제곱 그리고 2K 이렇게 된 상태고 아까 봤지만 이거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여기 코사인 세타가 K 자리가 루트 6이니까 이렇게 돼서 분모 분자에 루트 3씩 나누면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2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파이 빼기 세타였으니까 바로 사인 법칙 써버리면 사인 세타분의 4루트 6이 2R이고 사인 세타 자리에다가 이게 싹 들어올 수 있으니까 루트 5분의 16 루트 3 한 게 2R 따라서 얘는 8 루트 3 그럼 이제 R 제곱하는 순간 5분의 190이고 파이 붙이니까 요거 2번이 답이 되겠죠. 공통 15번입니다. 일단 fx는 최고치 한계수가 3인 이차함수 뭐 요런 상태인 거고 g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바로 0 같은 거 대입해보면 되겠죠. 이 적분이 0으로 날아가니까 그랬더니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서 일단 g0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미분해보면 앞에 거는 곱의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한 다음에 또 뒤에 거 미분하는 순간 날아가면서 지금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식을 조금 더 보면은 현재 fx가 2차 함수인 상태에서 얘를 한번 0부터 x까지 적분한 게 g'이니까 얘는 최고차 한계수
1짜리인 3차죠. 그 말은 gx 자체는 어떻게 돼요? 최고차 함계수 4분의 1짜리인 4차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자 여기다가 다시 x에다 0을 대입해도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뭐야? gx는 일단 x 제곱은 갖고 있는 거고 또 가족권 보니까 얘까지도 갖고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 k라는 놈이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에서 1 사이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어서 그때에 따라서 gx의 그래프가 쭉 나오겠죠. 만약에 k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면 g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죠.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딱 0이라면 0이 3중근이 되면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k가 0과 1 사이라면 0에서 중근 가지면서 이렇게 될 거고 k가 딱 1이라면 0도 중근, 1도 중근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마지막으로 k가 1보다 크다면 0에서 중근이고 1, 그 다음에 k 이런 식으로 5개의 그림이 일단 생길 수 있다 까지 나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아직 안 쓴 게 나조건인데 우선 이거를 잘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긴 한데 g 안에 그냥 x가 들어간 게 아니고 fx가 들어갔죠. fx라는 건 애초에 2차 함수였어요. 최고차 함계수 양수인. 그럼 얘는 분명히 최소값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x는 모든 실수지만 그거를 만족하는 fx 같은 경우는 어차피 m 이상인 거지. 최소값 이상. 그리고 그놈이 x의 역할을 하니까 이 말이 결국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m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g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이 바뀌겠죠. 그럼 그게 뭔 소리냐? 만약에 m이라는 값이 자, 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뭐 이거라고 합시다.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근데 m이라는 놈 자체가 만약에 뭐 1하고 2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쯤 m 값이 있는 거고 이쯤 2가 있는 거니까 0 이상인 모든 x에 대해서면은 여기가 되는 거잖아. 거기서 최소값이 g2일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만족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m의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부 바뀔 텐데 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봅시다. 지금 이 5개 그린 gx를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놈을 제외한 나머지 4개는 어차피 뭐예요? G'X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부호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고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어떤 경우든 확실한 건 이 G'X라는 애가 이렇게 극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5개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근데 G'X가 뭐였어요? 바로 fx 정적분한 거였고 그 말은 뭐냐면 뭐 우리가 수투에서 대놓고 이계도를 쓰진 않지만 G'X의 도함수 그게 G2'이지만 그게 fx겠죠. G'을 한 번 더 미분한 게 fx란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G' 자체가 이렇게 극값을 무조건 2개 갖고 있으니까 그놈의 도함수인 fx 2차 함수는 무조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알파랑 베타가 있을 때 걔가 이렇게 알파랑 베타 역할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이게 fx의 대략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뭐예요? 최소값은 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값이 0보다 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어딘가에 m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걔보다 큰 이런 것 중에서 최소값이 g2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뭔 소리야? 극소값이 2란 얘기겠죠.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첫 번째 그림에서 1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말 안 되죠. 두 번째, m값 이런 데 잡혔어. 이거 어때요? 결국에 여기서가 최소값이니까 여기 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말 안 돼. 세 번째, 자, m값도 이쯤 있어. 0보다 작으니까. 얘도 어때요? 2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또 말 안 돼. 네 번째, m값도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선 어차피 0 아니면 1에서 최소값이니까 또 말이 안 되죠. 마지막만 말이 돼요. m값이 이쯤 잡혀버리면은 최소값이 이제 여기가 2인 거니까 이것만 유일하게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G'2가 0이라는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gx를 현재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니까 이제 뭐 하면 돼? 그냥 미분 때려서 2 넣고 그게 0이다 하면 k값도 나오는 거죠. 이제부터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그래서 그냥 뒤에 거 전개해 버리고
그냥 싹 다 입혀줍시다. 어차피 미분만 하면 되니까 4분의 1 kx제곱. 그럼 여기서 한 번 미분을 하면은 x 세제곱에 4분의 3 되고 k 플러스 1의 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kx인데 여기다가 이제 2 넣으면 되죠. 2 넣었을 때 0이다. 그럼 8 빼기 여기다 2 넣으면 여기 날라가네요. 3에다가 k 플러스 1 그리고 k 이게 0이니까 k가 2분의 5라고 나올 거고 문제에서 결국에 물어본 게 f5니까 fx가 필요한데 지금 뭐예요? g'x 한 번 더 미분하면 fx죠. g'x 그럼 여기서 k 값 넣어가지고 한번 보면은 4분의 3에다가 2분의 7 곱한 거네. 그리고 4분의 5x니까 정리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fx니까 최고차 함계수 3이라는 것도 잘 나왔죠. 자, 이제 여기다가 5만 대입하면 되니까 75, 4분의 105, 4분의 5.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00이니까 이게 25가 돼서 결론적으로 54번이 답이 되겠죠. 공통 20번입니다. 일단 fx가 구간에 따라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얘네들 그래프 개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밑에 있는 거는 a라는 미지수긴 해도 1보다 크다고도 나와 있었고 x가 이렇게 분자에 있으니까 얘는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증가하는 느낌의 기본적인 로그함수 그래프일 텐데 위에 거는 2가 1보다 크긴 해도 x가 분모로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수가 작아져서 얘는 뭔가 이렇게 감소하는 느낌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정확히 좀 봐야 되니까 여기서 양변에 2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역수를 치게 되면은 6분의 1 얘는 0분의 1이라 사실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얘는 의미 없고 얘는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20을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3분의 10보다 큰 수가 될 거예요. 이 진수는. 근데 실제로 x가 마이너스 2로 다가가면 아까 봤듯이 얘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만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2에서 무한대로 출발해서 뭔가 4까지 떨어지고 이 4일 때가 바로 그때 진수가 3분의 10인데 걔를 로그에 씌워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래프가.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뭔가 편한 게 아까 증가하는 꼴을 받고 4부터 출발하니까 실제로 4를 넣으면 얘가 2가 되고 이게 1이 돼서 a 값에 상관없이 어차피 로그 값은 0이죠. 그럼 얘는 여기 4,0에서 출발하면서 뭔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밑에 얘기를 보면은 일단 마이너스 2보다 큰 t에 대해서 요런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gt래요. 자, 무슨 말이야? t가 만약에 엄청 작은 수였다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니까 이 구간에서는 최대값이 그냥 t일 때가 되겠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t 플러스 3이니까 t 플러스 3이 4가 되는 지점, 즉 t가 1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무조건 저렇게 유지를 할 거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자, 여기 t가 1이고 여기 4일 때 여전히 1일 때예요. 근데 조금 더 갔다고 쳐도 어때요? 이게 t가 됐고 이쯤이 t 플러스 1이 돼도 t 플러스 3이 돼도 이 구간에서 역시도 t일 때가 최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 이제 t 플러스 2분의 20 로그 2에 이놈이 최대값이 되다가 언제 뭔가 그 상황이 바뀌냐?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정확히 같아졌을 때 그때보다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차피 여기서의 최대값은 딱 여기 같아졌을 때 이때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이전으로 t가 가면 여기가 최대값이고 이후로 t가 가면 이 t 플러스 3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함수 gt는 3일 때 최소라 그랬으니까 바로 이 지점 같아지는 지점에서 여기가 3인 거고 여기가 6이 된다. 이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여기에 3을 넣은 건 뭐예요? 저 위에 함수식에다 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6은 이제 아래 함수식에다 넣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누 값이 같다. 그럼 얘가 4니까 어차피 이게 2가 됐고 이쪽은 로그 a의 2인 상태니까 따라서 a는 미조건 때문에 1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루트 2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a 값 나왔으면 끝났어요. 이제 G2랑 G4를 물어봤는데 걔네 다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3일 때가 같아지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뭐야? 2일 때는 얘가 더 크고 얘는 더 밑에 있겠죠. 따라서 이쪽이 최대죠.
그럼 이제 2는 저 위에다가 넣으니까 결국 G2라는 거는 로그 2의 4분의 20이 돼서 로그 2의 5가 되고, 따라서 2의 G2라는 거는 이렇게 되면서 그냥 5로 바뀌겠죠. 그러면 반대로 4가 될 때는 오히려 더 내려갔을 때니까 이쪽이 더 올라오게 돼서 여기다 7을 넣은 거죠. 바로 밑에 식에다 7을 넣으면 로그 A가 루트 2라는 거 나왔고 7 빼기 2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G4가 되는 건데, 얘 살짝만 더 정리하면 이게 2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나와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시 2가 진수로 들어가면 제곱으로 바뀐다. 여기서 2니까 2여서 이렇게까지 되겠죠. 그럼 끝났다. 이제 마지막으로 4 곱하기 이렇게 됐으니까 답은 45가 된다. 공통 21번입니다. fx는 4차 함수고 gx는 그냥 연속 함수인데 이런 관계가 있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거는 절대값 때문에 괜히 쫄지 말고 우선은 x에 0 같은 거 먼저 대입하세요. 그럼 이제 f0이 0이다. 이런 거 하나 잡을 수 있겠죠. 그럼 fx가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뭐 편하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x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즉 절대값을 그냥 나눠버려요. 케이스로. 그럼 이때는 fx가 xgx니까 gx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현재 x가 0이 아닌 상태로 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이게 hx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다면 바뀌는 거는 여기서 마이너스만 추가될 뿐이니까 gx는 역시나 마이너스 x분의 fx여서 이렇게 된다. 근데 gx가 연속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 넣었을 때, 여기다 0 넣었을 때, 즉 0의 좌극한 우극한도 같아야 되고, 따라서 이런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h0도 0이라서 이 hx가 3차 함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도 또 x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니까, 그럼 이 fx는 결국에 x 제곱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함수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fx가 x 두 개 갖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나조건 보니까 gx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때 x값이 딱 이렇게 마일과 1 두 개라고 했는데, 뭐 이거 다르게 생각하면 그냥 대입했을 때 g 마 1도 마이너스 4고 g1도 마이너스 4랑 얘기죠. 그러면은 g1부터 봅시다. 여기서 대입하면 되니까 어차피 gx라는 게 뭐였어요? x 곱하기 px였죠. 그럼 그 상태에서 1을 넣게 되면은 p1이 되고 그게 마이너스 4다. 그리고 px는 지금 2차 함수인 상태. g-1은 이제 이쪽에다가 넣는 거니까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 x px였죠. 여기다가 x 자리에 넣게 되면은 그냥 p-1이 되면서 결국에 px라는 2차 함수,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상태인데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했을 때 둘 다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이거 px를 어떻게 잡으면 돼요? 그냥 a 잡고 최고차함계수 양수 잡고 이렇게 잡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쓸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지금 a 빼고는 다 뭔가 완성이 된 상태죠. fx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더 봐야 되는 게 바로 여기 나조건에서 gx가 마이너스 4일 때 x값이 딱 저거 두 개뿐이 없다라는 걸 좀 더 파고들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x가 0보다 클 때 그때 gx는 x 곱하기 px였으니까 이런 3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얘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때의 근이 일단 0보다 큰 쪽에서는 1만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얘를 좀 더 파고들어 보면은 마이너스 4를 넘기는 순간 얘가 조립제법이 돼버려요. 당연히 이제 1로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을 해버리면은 x 빼기 1과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뭐예요? 1이라는 근은 이미 확보가 됐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양수인 근이 있다면 무조건 1 이외에는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럼 이 2차 함수만 보자. 얘는 지금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니까 0 대입하면 지금 음수예요. 그 말은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 0보다 작은 근이라서. 어차피 지금 우리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 근은 문제가 되죠. 양수근이니까. 그럼 이놈이 뭐 해야 돼?
결론적으로 1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근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아, 그 말은 요 2차 방정식에서 근 하나가 무조건 1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a 더하기 a 빼기 4를 했을 때 이제 a 값이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검산해 볼 겸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는 gx가 마이너스 xpx였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똑같이 얘네가 들어가는 거죠. 요 놈이 ax 제곱에 a 빼기 4.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똑같이 이놈이 마이너스 4일 때를 봅시다. 그럼 전부 넘겨서 보게 되면은 얼추 비스무리하게 나오지만 이때는 마이너스 1로 또 조리제법이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a에다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x 플러스 1과 ax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번엔 비슷하게 여기서 음수의 근이 있다면 걔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그럼 요 2차 함수를 다시 보면 얘는 이번엔 축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확실히 얘는 필요 없어. 근데 0을 대입했을 때 역시나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0, 마이너스 4. 아, 그럼 얘가 또 음수근이 됐으니까 이놈이 또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역시나 a 값은 2가 되겠죠. 사실 이건 확인차 한 거죠. 그럼 이제 a가 2인 거니까 끝났죠, 문제는. g4의 값을 물어봤고, g4는 x가 0보다 큰 쪽, 여기 xpx에서 4p 4만 구하면 되는데, px라는 애가 a가 2로서 이렇게 완성이 돼버렸으니까 여기다 4를 넣게 되면은 32 빼기 6이 돼서 26이 된다. 따라서 4 곱하기 26이 답이기 때문에 104가 됩니다. 공통 22번입니다. 일단 A3에 대한 조건을 주고 있고, 이런 귀납적 정의식이 있고, 문제에서 준 조건 보니까 A1부터 시작해서 A12까지의 합이죠. 그럼 얘는 분명히 A3를 가지고 이제 A4부터 순추적도 들어가면서 A2랑 A1 역추적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은 우선 역추적할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역추적 식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자, AN이 0보다 작을 때 AN 플러스 1은 이렇게 되고, 역추적식 잡는 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있거나 아직 어색하면 여기서 확실히 배워두세요. 일단 첫 번째, 그냥 주인공을 AN으로 바꾸면 돼요. 뭔 소리냐? 얘네 다 넘겨서 이런 식으로 좌변을 AN으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원래식은 좌변이 AN 플러스 1이고 우변이 AN에 대한 식 그리고 AN에 대한 조건이잖아요. 이걸 그냥 싸그리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좌변이 AN으로 가고 우변에 있는 요 식과 조건들을 싹 다 AN 플러스 1에 대한 조건으로 바꾸면은 그게 바로 역추적에 특화된 식이 된다. 별거 없어요. 일단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거, 이거 가는 거야. 이때 요 식이 이렇게 된다 라는 거니까 여기서 바꿔서 이렇게 써버리면은 AN은 하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완성이 된 거다. 근데 아직도 조건은 현재 이 상태잖아요. 아, 0보다 작다네, 쏘리. 이 상태니까 이제 이거 바꿔야 되겠지. AN 플러스 1로. 어떻게 바꾸나요? 엄청 쉬워요. 원래 조건이 요 놈이었는데 AN 자리에다가 우리가 요거를 넣을 수가 있잖아. 그래 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2n 빼기 6 다 넘겨버리면은 이렇게 그냥 조건 탄생이에요. 그럼 두 번째 것도 그냥 하면 되겠죠. 얘가 0 이상일 때 그때 an 플러스 1은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 1로 보내고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an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쓰고 마지막으로 an 플러스 1에 대한 조건을 보면은 역시나 여기 an 자리에다가 얘가 오게 될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an 플러스 1 넘겼을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 상태로 바로 A2랑 A1부터 역추적 시작해 보면은 n의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A3이 이렇게, A3이 이렇게. 그래 버리면 이제 A2가 있을 때 이제 A3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10보다 작을 때랑 8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A1으로 가야 되니까
A1에 대한 식도 하나 잡아보면은, 자, 이거 그냥 지우고 이제 얘는 이제 n에다가 1 대입했을 때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 A2가 8보다 작다. A2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을 해볼 텐데, A2가 8보다 작다는 거는 A2가 현재 위에 거에서는 이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고, A3가 18보다 작다라는 건데 이미 어때요? A3는 무조건 10보다 작으니까 얘는 무조건 오케이죠. 무조건 될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 순간 8을 더 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 A2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역시나 똑같아요. A3가 16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미 무조건 성립하고 있다. 따라서 그때는 어떻게 돼? 6 빼기 A2를 하니까 6 빼기 A2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서 16 빼기 A3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때도 생각해보면은, 자, 8 빼기 A3가 만약에 8보다 작다면 이때는 A3가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될 텐데, 이것도 당연히 맞죠? 왜? 문제에서 처음에 A3 0보다 크다라고 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때는 8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6보다 작거나 같다는 2 이상이니까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아무튼 이랬을 때는 6 빼기 A2를 하니까 6 빼기 A2를 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우선 역추적은 끝났어요. 자,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이따 순추적을 할 때 바로 나오겠지만 A3는 아무튼 간에 10을 넘으면 안 돼요. A3가 10 이상이 되는 순간 A2는 정의될 수가 없죠. A3가 10보다 작거나 혹은 8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제 순추적 시작합시다. 여기서 바로 A4부터 갈 텐데, 여기다 그냥 바로 해볼게요. A4는 n에다가 3 넣었을 때니까 12 더하기 A3죠. 아, 이거는 케이스 분류 안 해도 되죠. 왜냐면은 어차피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바로 나와 있으니까 바로 밑에 걸로 해버리면은 3 넣었을 때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여기서 원래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A4가 0보다 작을 때랑 0 이상일 때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아까도 봤지만 A3 무조건 10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어서 이걸로 확정이 돼요. 이제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은 운일 수도 있는데, 역추적부터 한 친구들은 이거를 잡아서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처음에 풀 때 순추적을 좀 하다가, 이 케이스 분류를 좀 하다가 너무 좀 막막해 보여서 역추적을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순추적 할 때 좀 편했었어요. 이거는 저처럼 되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저는 보통 역추적이 조금 더 귀찮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하는 편이었거든요. 아무튼 자, 이렇게 돼서 A4가 0 이상이다. 밑에 걸로 확정이 됐으니까 A5는 다시 여기다가 4를 넣으면은 12 빼기 A4가 되겠죠. 그럼 바로 여기다가 이것까지도 넣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2 더하기 A3이 되겠죠. 좀 더 가봅시다. 자, 얘 어때요? A3이 0보다 크니까 얘도 당연히 0보다 커요. 그럼 역시나 또 밑에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5를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역시나 A5 자리에다가 바로 요거를 대입해 버리는 순간 12 빼기 A3이 된다. 이제 규칙 찾기니까 한 번 정도만 더 해볼 텐데, 자, 역시나 A3이 10보다 작다면은 10 빼기 A3도 0보다 컸으니까 거기다가 2를 더한 것도 당연히 0보다 커요. 그러니까 계속 0보다 큰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6을 대입하니까 16 빼기 A6이 되고, A6 자리에다가 얘를 넣는 순간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어떤 규칙이 나오냐? 예, 예. 이렇게 짝수 번째랑 그 다음에 요놈 홀수 번째가 뭔가 등차 수열 느낌으로다가 가고 있다. 따라서 A8은 어떻게 될까? A6에서 2 더해서 이렇게 될 거고, A9는 실제로 또 A7에서 2 더해서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쌓아갈 거예요. 또 2 더하고, A11은 A9에서 2 더하고, 마지막으로 A12는 A10에서 2 더하고. 그랬더니 얘네끼리 더하면 26, 얘네끼리 더하면 22, 이거 18, 여기 14, 그리고 A4랑 A3을 더하면 또 날라가면서 10. 그럼 이 합들 역시도 공차 4짜리 등차 수열이니까 이거 5배 주면 되죠, 평균으로. 그럼 뭐예요? A3부터 A12까지의 합이 90으로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A1부터 A12까지 합이 86이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의 합이 마이너스 4가 떠야 되겠죠. A3부터 A12까지가 90이니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보면 되죠. A1과 A2. 자, 첫 번째, 얘네랑 얘네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일단 A3이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나와요. 아무튼 두 개를 더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4가 떠야 돼.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얘가 12가 뜨면서 조건 만족을 못합니다. 두 번째, 얘랑 얘를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떠야 되는데 이때는 어때요? A3가 날아가면서 그냥 합이 6이 되니까 역시나 조건 만족 못하죠. 세 번째, 얘랑 얘를 더해서 이제 마이너스 4가 떠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2A3가 12니까 A3가 6이 되고 그때의 조건이 요 놈이었는데 이것도 만족하고 있죠. 얘는 오케이. 마지막으로 얘랑 얘를 더하면 역시나 A3가 날아가면서 또 6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A3는 이제 6으로 확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A7 빼기 A1이니까 A7은 저 위에 요 놈 있었죠. 4 더하기 A3니까 10이네요. 그리고 이때 A1이 뭐였냐? 이쪽 라인이니까 A1은 그냥 마이너스 A3 그럼 마이너스 6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뺐으니까 답은 16이 되겠죠. 확통 27번입니다. 지금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 이렇게 되는데 양옆에 모두 남학생이 앉는 여학생이 있도록만 앉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학생 하나 있을 때 남 이런 여학생이 단 한 명만 있어도 되고 뭐 두 명이 있어도 되고 이렇단 말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명 같은 느낌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여사건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은 전체가 너무 쉬워요. 그냥 7명 원순열이니까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여사건이 그럼 어떻게 발생할까? 양옆에 모두 남학생이 앉는 그런 여학생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여학생끼리 무조건 뭔가 이웃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학생끼리 무조건 이웃을 한다면 4명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학생 4명이 싹 다 이웃한 경우 아니면 2명, 2명 나눠서 있어도 상관없죠. 3명, 1명은 안 되죠. 그 1명짜리가 남자 2명하고 양옆으로 앉게 되니까 결국에 여자 4명은 이제 또 쉬워지죠. 여자 4명이 싹 다 이웃한다면 자연스럽게 남자 3명도 같이 이웃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 둘을 원순열한다? 그거는 그냥 1팩이라 경우의 수가 없고 결국엔 각각 자리 바꾸는 거밖에 없다. 그럼 이제 24 곱하기 6이니까 144가 나오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 여학생 2명, 여학생 2명 이렇게 따로따로인 경우 즉 얘네가 붙으면 위에 걸로 가기 때문에 안 돼요. 붙으면 안 되고 뭐 이 사이에 남자, 뭐 남자 이렇게 있는 느낌이겠죠. 그럼 우선은 여학생 4명을 둘둘 조짜기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4C2에 2C 한 다음에 같은 명수니까 200분의 1까지 하면 여학생 2명끼리 조만 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얘에다가 이 3명까지 해서 5명을 나열하는데 얘네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었잖아요. 따라서 뭐 하면 돼요? 남학생 3명만 원순열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이 공간이 세 자리니까 첫 번째 여자조 누가 갈래? 한번 정하고 그 다음에 남은 두 자리 중에 누가 갈래? 정한 다음에 여학생끼리는 역시나 자리 바꾸기까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날라가고 얘는 원래 1이니까 그럼 6에다가 여기도 6이고 36에다가 2 곱해서 얘도 144가 된다. 따라서 끝났어요. 얘네 두 개 합한 288을 전체에서 빼면 되니까 답은 432번. 432번이 아니고 432가 되겠죠. 확통 28번입니다. 일단 앞면에는 이렇게 1, 2, 3, 6이 적혀 있고 뒷면은 싹 다 마이너스 1인 카드가 있대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1, 2, 3, 6이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조건을 보니까 결국에 주사위 던져서 예를 들면 2가 나오면 얘 쏙 뒤집어서 이제 마이너스 1로 바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4 같은 눈이 나와서 애초에 여기에 없다면은 바로 게임 끝 이란 얘기죠. 카드 안 뒤집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처음으로 안 뒤집고 그대로 두는 순간 게임 끝인데 그 당시에 4개의 이제 카드에 나온 수의 합을 점수로 얻는다. 그리고 조건 확률이죠. 0보다 큰 짝수일 때 한 번만 뒤집었을 확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0보다 큰 짝수가 되는 것만 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얘네를 그냥 더하면 10이라는 짝수죠. 그러니까 이미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만약에 4나 5를 뽑는다면 이거는 6분의 2, 즉 3분의 1의 확률인데 이때는 바로 게임 끝이겠죠. 대신에 카드를 한 번도 안 뒤집었으니까 이게 분자로 가진 않겠죠. 조건부 확률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부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1을 뒤집었을 때, 2를 뒤집었을 때, 왜냐면 이거는 홀수고 짝수고, 홀수고 짝수니까 얘네가 뭔가 속성이 비슷하단 말이죠. 1과 3이 좀 비슷할 거고, 이제 2랑 6이 비슷한 상태인데,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1을 뒤집었어요. 1을 뒤집으면 이제 나오는 상황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네를 다 더하면 몇이지? 이것도 역시나 10으로 짝수예요. 왜 그럴까? 1도 홀수고 마일도 홀수의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홀짝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3도 동일하겠지. 얘가 이렇게 가더라도 어때요? 그냥 8이라는 짝수로 유지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그렇다는 거를 대충 눈치를 챘으니까 자, 1이나 3을 뽑는다. 그럼 역시나 3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렇게 한번 뽑았다고 했을 때 자, 그래서 만약에 1을 뽑았어. 현재 카드 상황은 이 상황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1, 4, 5 중에 하나 골라도 돼요. 즉 처음에 3분의 1 뽑고 1, 4, 5니까 6분의 3이면 2분의 1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게임 끝이겠지. 심지어 얘는 뭐예요? 카드 딱 한 번 뒤집었으니까 얘는 분자로도 올라갈 거예요. 자, 근데 그거 아니고 또 뭐가 있어? 처음에 1이나 3을 뽑고 그 다음에 내가 나머지 남은 홀수 하나를 뽑는 거야. 그럼 그거는 새롭게 6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싹 뒤집히면서 역시나 여전히 4가 아니죠. 6이라는 짝수가 돼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2랑 6만 남았으니까 내가 나머지 1, 3, 4, 5 중에 하나, 즉 6분의 4, 3분의 2를 뽑아도 상관없겠죠. 대신에 이거는 1도 뒤집고 3도 뒤집었으니까 분자로는 못 가요. 두 번 뒤집어서. 아무튼 이게 분 모로는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1, 3, 4, 5가 아니고 2나 6을 뒤집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내가 2를 뒤집었다면 얘가 3이라는 홀수가 돼서 안 되고 거기서 한 번 더 뒤집는다고 해도 마이너스가 돼서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2나 6은 여기서 더 뒤집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되고 그럼 마지막 내가 2나 6을 뒤집었을 때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또 2를 뒤집었어. 이렇게 됐어요. 그럼 3, 6. 그럼 뭐예요? 이 자체로 지금 홀수가 돼요. 9라는 홀수가 됐어.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얘를 한 번 더 뒤집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봤지만 1이나 3은 뭐예요? 뒤집어도 전체 합의 홀짝에 영향을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6도 뒤집어야 되는데 그럼 그 상황은 어떻게 돼요? 얘네 다 더하면은 2가 되니까 이건 가능하죠. 따라서 뭐야? 2나 6 하나 뽑고 무조건 나머지 하나 또 뽑아야 돼.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2를 유지할 수 있고 1과 3만 남으니까 이 상황에서 뭐 하면 돼? 2, 4, 5, 6 중에 하나 3분의 1을 뽑아버리면 이건 오케이야. 그래서 얘도 분자로는 못 올라가겠죠. 그럼 한 번 더 가봅시다. 여기서 내가 또 뒤집을 수 있을까? 1이나 3 중에 하나? 얘 뒤집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이 0이 안 되죠. 문제에서는 0보다 큰 짝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끝이에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뭐예요? 맨 위에는 1번 케이스 그냥 3분의 1인 거. 두 번째 3분의 1과 2분의 1인 거. 세 번째 3분의 1, 6분의 1, 3분의 2인 거. 네 번째도 똑같이 3분의 1, 6분의 1, 3분의 2인데 실제로 올라가는 거는 얘 하나만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계산하게 되면은 4번인 31분의 9가 나오게 될 겁니다. 확통 29번입니다. 일단 x랑 y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문제 나온 식 바로 이거 표준화부터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z로 바뀌면서 3t에선 t 빼고 2로 나누면 되죠. 따라서 z는 t 이하가 됐고 그 다음에 y가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도 역시나 표준화 시켜버리면 9에서 0을 빼고 3으로 나누니까 그냥 이거죠. 그럼 얘는 z가 3 이하가 된다. 근데 요 놈이 요 놈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얘가 뭐 3이 여기 위치하고 t가 이쯤 위치해야 이 넓이가 3인 넓이보다 작겠죠. 따라서 지금 요거 하나 잡은 거고 근데 문제에서 애초에 t의 범위를 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이제 요거를 보래요. 요 확률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얘도 우선은 표준화부터 시켜줍시다. x니까 t 빼고 2 나누고 z로 바뀌었고 얘도
t 빼고 2 나누고 하게 되면은 지금 z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어딘가에 지금 표준정규분 보니까 이렇게 되고 어딘가에 얘네 두 개가 찍힐 텐데, 자, 얘네 둘 지금 간격이 어떻게 되냐? 즉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은 t는 날아가면서 딱 1.5가 되거든요. 그럼 이 1.5, 2분의 3이라는 애가 어떻게 배치될까인데, 자, 당연히 넓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 1.5 유지하면서 이만큼이 넓이에요. 근데 걔네가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여기 똑같이 1.5 유지하면서 이만큼이 넓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맥시멈이에요. 최대값.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 얘랑 얘가 정확히 0을 가지고 대칭으로 있으면 돼요. 그럼 그냥 두 개 더했을 때 빵이 되면 되니까 얘랑 얘 더했을 때 0이면 그때가 최대값이다. 그럼 그때 t의 값부터 알아보면은 이 t 플러스 1이 0이니까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이 범위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이쪽과 이쪽은 0.75로 찍히겠죠. 마이너스 0.75랑. 그래야 간격이 딱 1.5가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뭐예요? 이 0.75 이거 2배죠. 이게 바로 최대값인 거지. 그러면은 최대값은 0.546으로 끝. 그럼 최소값은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최대한 요 가장자리 여기나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둘 중에 어디로 최대한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이놈이 가장 작아지려면 어떻게 될까? t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5까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럼 얘랑 얘의 간격이 1.5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1.5랑 0까지 이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이게 가장 오른쪽으로 간다면 여기다 3을 넣었을 때겠죠. 그럼 이거 2.5니까 좀 더 갈 수 있죠. 오른쪽으로. 여기가 2.5고 1.5 간격이면 여기가 1이니까 이 넓이가 얘보다는 더 작겠죠. 그럼 이 넓이는 그냥 뭐예요? 2.5까지의 넓이 0.494에서 이 0.341 빼면 되겠지. 이렇게 빼버리니까 이렇게 0.153이 되고, 그럼 걔랑 걔의 합, 얘랑 얘의 합이 이제 k라고 했으니까 153 더해주면 9, 9, 6. 여기서 1000 곱하니까 그냥 답은 699가 되겠죠. 확통 30번입니다. 지금 두 집합이 있고 함수 물어보는 건데, 일단 F1과 F2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어요. 합이 짝수니까 얘네는 둘 다 짝수거나 둘 다 홀수여야 되는 상태죠. 그리고 치역의 원소가 딱 3개라고 했으니까 이제 1, 2, 3, 4 중에서 딱 3개만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치역이 1, 2, 3이다. 이랬을 때 F1과 F2가 될 수 있는 걸 보면은 어차피 얘네는 둘이 같은 수면 무조건 되죠. 홀자까지도 만족하니까. 그러면서 다른 수라면은 현재 이 상황에선 뭐예요? 홀수가 2개고 F1, F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함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있을 때 F1과 F2가 둘 다 1로 갈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치역이 1, 2, 3으로 이미 정해졌으니까 얘로는 절대 가면 안 되는 상태고, 그럼 그때 얘네는 아무 조건은 없어요. 대신에 치역이 1, 2, 3이니까 1로 적어도 하나씩만 가면 돼요. 그럼 이것도 적어도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차라리 6건이 낫다는 거지. 3아 너 어디로 갈래 했을 때 그냥 전체 경우로 1, 2, 3 중에 하나를 골라요. 이런 식으로 3, 4, 5, 6을 더하면은 3의 4제곱일 텐데 6건은 어떻게 발생할까? 얘네가 전부 다 한 놈으로 몰빵으로 가는 거예요. 1이든 2든 3이든. 그럼 그건 세 가지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얘네 세 개 중에 어느 두 개로만 몰빵을 하는데 그게 1, 2로만 몰빵을 하거나 혹은 1, 3으로만 몰빵을 하면 돼요. 2, 3으로 몰빵하는 거는 이거는 6건이 아니고 되는 케이스죠. 따라서 1, 2로만 몰빵을 하는 거는 뭐죠? 2의 4제곱 빼기 2인 거 되죠. 이 빼기 2는 왜 그래요? 하나로 싹 다 몰빵하는 거는 이미 여기서 봤으니까. 그럼 그놈이 2번 나오면 되겠지. 따라서 14 곱하기 2니까 28에다가 31 해서 50개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얘네가 둘 다 1, 1로 갔을 텐데 얘네가 2로 가든 3, 3으로 가든 바뀌는 게 전혀 없죠. 왜? 얘네는 아무 조건이 없거든. 얘네 뭐 대소관계도 없고. 따라서 이거 곱하기 3으로 해서 우선 150개가 나와요. 근데 얘네는 당연히 다를 거야. 자, 이번에 이거를 보면은 1, 2, 3, 4인데 역시나 4는 안 되고 1이 1로 가고 2가 3으로 가는 상태야. 그럼 이번에는 2만 적어도 한 번 받으면 끝이거든요.
그럼 얘는 여사건을 생각할 때 더 쉬워. 뭐가 남은데요? 2로 안 가고 1, 3으로만 가는 거니까 그냥 2의 4제곱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건 81 빼기 16이니까 65로 끝나서 얘네 더하면 215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치역이 1, 2, 3일 때를 지금 완성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치역이 만약에 1, 2, 4라면 여기서 얘네의 차이는 그냥 짝수 두 개로 바뀌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F1과 F2가 똑같이 1, 1, 2, 4, 4 얘네 바뀔까? 아까랑? 아까랑 안 바뀌어. 똑같이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둘이 다르다면 2, 4인데 얘네가 1, 3으로 가든 2, 4로 가든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개수는 똑같겠죠. 전체 치역도 3개고 따라서 이것도 그냥 65기로 똑같아서 결론이 뭐냐? 어떤 케이스든 무조건 215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치역을 정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그냥 4C3이죠. 4개 중에 3개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그냥 답은 860이 됩니다. 미적 26번입니다. 일단 fx 이렇게 잡혔는데 얘 보니까 적분 구간이 둘 다 상수죠. 즉 얘 자체는 상수니까 바로 k로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fx를 우리가 a 코사인 2x 더하기 k라고 쓸 수 있는데 문제에서 요거 하나 줬으니까 바로 써보면은 다행히도 이쪽에서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되면서 얘가 그냥 0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k 값은 6파이로 나오게 돼요. 즉 얘는 이제 6파이가 됐고 근데 이제 우리가 k를 한번 살리긴 해야 되죠. 그럼 k라는 6파이라는 애는 0부터 파이까지 t 뭐 f't의 dt 이렇게 될 텐데 우선 여기서 미분 한번 해보면 f'x는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바로 넣어버리면은 t보다 x가 편해서 이렇게 넣을게요. 적분 변수를 x로 바꾸고 마이너스 2a 앞으로 빼내는 순간 이거 부분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2x 적분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x 미분하면 1이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마이너스 2a를 크게 갖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x 코사인 2x 얘네는 0부터 파이까지 들어가고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0부터 파이까지인데 얘네는 플러스로 써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쪽부터 보면은 적분했을 때 요거다 보니까 0과 파이를 넣게 되면은 이게 사인 값에서 둘 다 0으로 날아가서 얘는 그냥 0으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여기 밑에 0을 대입할 때도 요 x 때문에 0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파이를 대입하는 것만 보면 되니까 파이에다가 코사인 2파이 하면 그냥 1이죠. 근데 그 앞에 얘네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도 날아가고 2도 날아가서 a파이만 남는다. 근데 그게 뭐였다? k인 6파이였다. 따라서 a 값은 6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끝났죠. f'이 이거였는데 a가 12 이렇게 됐어. a가 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됐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12분의 파이 넣으면 6분의 파이라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그래서 지워져서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미적 27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반원이 있고요. 뭔가 많이 써 있는데 우선 반지름은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an이 등비수열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게 n이 1일 때를 기준으로 간다면은 p0에서 이렇게 p1까지 호의 길이가 a1이다 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뭐예요? 호의 길이는 r세타다 보니까 r이 1인 상태에서 중심각도 a1이 되겠죠. 그럼 이게 a2 중심각 a2 이런 식으로 쭉 무한히 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무한 등비급수. 얘가 전체 합이 180도가 된다 라는 걸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죠. 요 넓이 S1, S2, S3 근데 보니까 뭐예요? 홀수 번째 부채꼴만 더하래요. 근데 부채꼴의 넓이를 보면 원래 2분의 1 RL인데 여기서 역시나 R이 1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건 2분의 1 A1이 되거든. S1이. S3는 2분의 1 A3가 되죠. 따라서 뭐예요 이거? 2분의 1 A1, 2분의 1 A3 이런 식으로 무한히 더하게 되는 거니까 얘네는 공비가 R 제곱이죠. 따라서 1-R 제곱 분의 2분의 1 A가 첫째 항 그게 7분의 2파이다. 그럼 2분의 1 넘어가면은 7분의 4파이 되고 얘랑 보니까 어때요? 거의 지금 꼴이 비슷하게 생겼죠. 1 빼기 R 제곱은 이렇게 합차로 쓸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제가 자주 쓰는 거 두 개 그냥 싹 나눠라. 파이 날라가, a 날라가, 얘도 날라가. 남은 애들만 정리하면은 왼쪽엔 이거 남고 오른쪽엔 얘 역수로 이렇게 남는다. 따라서 r은 4분의 3. 이거 그냥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도 되죠. 그럼 1 빼기 r이니까 4분의 1 분의 a가 파이. 따라서 a는 4파이.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a3의 값이니까 여기다가 r제곱 하면 되겠죠. 16분의 9파이. 아, 여기서 뭔가 실수했나 보네요. 4분의 7. 아, 쏘리. 이거 4분의 1 넘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64분의 9파이. 답은 1번이 됩니다. 미적 28번입니다. 일단 fx가 이렇게 잡혀 있고요. 조건을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gx가 최소값을 갖는 거는 딱 한 개여야 된다 라는 건데, 우선 우리가 요거 자체를 라지 fx로 볼게요. 결국에 이제 미분 때리면 스몰 fx 되는 관계죠. 그랬을 때 gx라는 애가 앞에는 그냥 라지 fx고 뒤에 거는 t부터 x까지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죠. 0부터 x까지에서 0부터 t까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gx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결국에 x가 바뀌면 이제 얘네들이 바뀌니까 이걸 변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 라지 fx에 대한 2차 함수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축이 2분의 ft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얘가 이거일 때 바로 gx가 최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어떤 케이스든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 지금 모든 실수 t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가 딱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라지 fx의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는 추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스몰 fx를 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 a의 부호가 이제 중요해졌어요. 왜냐?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가 음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얘 자체가 양수가 되죠. 플러스로. 그럼 얘는 원래 플러스였던 놈에다가 또 플러스가 되니까 fx는 그냥 x축 위에만 떠다녀요. 이런 식으로 뭔가 스몰 fx가. 그럼 그때 라지 fx인 요 놈은 어떻게 될까? 뭐 s라고 했을 때 라지 fx 같은 경우는 x가 양수라면 당연히 넓이가 양수. 근데 x가 음수라면 이제 음수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얘는 그냥 어차피 증가함수, 이거의 도함수가 x축 위에만 떠다니니까 증가하는 놈이긴 한데 0에서 딱 0 찍는 그냥 증가함수가 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라지 fx는. 그렇다면 어때? 당연하겠지만 이거를 무조건 만족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만족하는 x가 무조건 한 개 나와야 되는데, t가 어디로 잡히든 여기 ft가 생겨서 여기 2분의 ft가 생기더라도 결론적으로 얘랑 얘랑 교점은 무조건 한 개일 거 아니에요. 애초에 쭉 증가하는 함수니까. 그래서 이거는 만족한다. 그리고 a가 0이어도 어때요? 0이어도 이쪽 날라가도 얘 어차피 똑같이 증가함수라는 거 똑같으니까 0까지도 바로 여기 포함시켜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a가 0보다 클 때, 즉 fx가 이제는 음수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스몰 fx라는 건 라지 fx의 도함수였잖아요. 근데 이게 0이 될 때 2x로 묶는데 어차피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a일 때, 즉 x가 ln a일 때가 바로 뭐예요? 극소값이죠. 왜냐면 요 그래프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까 ln a에서 결국 이제 ln a에서 극소를 가지게 되는 거고, a가 0보다 큰데 뭐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ln a의 부호까지는 현재는 모르는 상태다라는 거. 자, 이제 fx를 한번 따져보면은 얘가 요거였으니까 실제로 적분을 한 번은 해봅시다. x까지. 자, 이렇게 해보면은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가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0을 넣게 되면은 빼주니까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이게 바로 라지 fx인 상태고, 이 라지 fx가 바로 ln a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상태. 그러면서 얘네 둘 다 지수함수니까
그 점근선은 요놈이 점근선이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요놈이 이제 뭐 어떻게든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LNA가 뭐 이쯤 찍혔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은 뭐 극소값 가지면서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애였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만족할 수 있냐는 거지.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가 무조건 하나 떠야 되는데 어디서 만족을 못하냐? t가 이런 데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가 라지 ft고 그럼 2분의 라지 ft는 오히려 더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점이 무조건 두 개가 생기겠지. 그래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얘가 양수일 때는. 근데 점근선이 음수로 오게 되면은 만족할 수도 있는 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 LNA라고 치고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되면 될까? 어차피 FT라는 게 최소가 여기가 최소잖아요. 그럼 그거의 절반이 이렇게 들어오면 2점이지만 그거의 절반인 2분의 FT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여기서 한 점밖에 안 생기죠. 아, 그럼 결국에 여기의 최소값은 언제야? LNA일 때니까 그거를 한번 넣어보자. X가 LNA일 때 그때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어차피 이거 자체가 A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A 제곱이 될 거고 그럼 2분의 1 A 제곱 빼기 A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지금 최소값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얘가 바로 여기 오는 거지. A 제곱에 플러스 A에 빼기 2분의 1 A.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하면 돼? 요 놈의 절반. 이놈의 절반이 뭐면 돼? 얘보다 크면 되죠. 그리고 같은 거 돼안돼? 같은 거 상관없죠. 점근선이니까. 그럼 이제 뭐 여기서 양변에 그냥 4배 해버리고 이렇게 되고 싹 다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에다가 여기가 1이죠. 그럼 넘기면은 빼기 1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이제 근해 공식 쓰면은 이렇게 돼서 요거랑 요거 사이인데 우리 이때는 A가 0보다 클 때만 보고 있었으니까 얘는 음수라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어때요? A가 0 이하일 때 아까 봤지만 1대1 대응으로서 싹 다 만족했었죠. 그럼 이제 여기는 상관없고 A의 범위는 이렇게 잡혀서 최대값은 이렇게 루트 2 빼기 1이 되겠죠. 2번. 미적 29번입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거 등기술 극한 같은 거 나오면은 어차피 이제 P랑 Q의 대소관계 같은 거 따지는 거고 하나 변수가 있다면은 뭐 마이너스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바로 케이스 나누는 게 좋아요. Q가 0보다 클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일단 밑에 보니까 지금 요 놈이 수렴해야 되면서 자 얘가 수렴한다면 자동으로 뭐예요? 리미트 A에는 빵으로 가죠. 이거 그냥 함정이거든요. 이거 그냥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미트 SN 자체가 4 이하다. 즉 수렴하는 값이 4 이하로 돼야 된다 정도의 의미예요. 자 아무튼 Q가 0보다 크다면 이제 이 안에서는 P가 Q보다 클 수도 있고 P가 Q보다 작을 수도 있고 둘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상황만 봅시다. P가 Q보다 크다면 Q가 어차피 무시되죠. 그럼 이때는 수렴을 2P라는 값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리고 P가 Q보다 작다면 반대로 이쪽이 날아가니까 얘는 Q분의 1로 갈 거고 마지막으로 P랑 Q랑 같다면은 그때는 이제 전부 다 얘를 P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분모 분자를 싹 다 P의 N제곱으로 나눠버린다면 이런 식으로 이 값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자, 이 상황이고 두 번째 Q가 0이라면 싹 다 날아가면서 어차피 2P밖에 안 남아요. 자, 근데 그 수렴값이 4 이하여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P가 1과 2밖에 안 되겠죠. 그럼 그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P가 1일 때는 Q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그 Q가 양수인 상태에서는 Q가 0일 때 하나는 될 거고 P가 2일 때도 Q가 0일 때 하나랑 여기까지 될 거예요. 네, 두 번째 P가 Q보다 작다면 Q분의 1인데 Q도 현재 양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 무조건 4보다 작죠. 어차피 1, 2, 3, 4 중에 하나니까. 아 그럼 P가 Q보다 작은 경우는 다 될 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확통이었으면은 4C라고 했을 텐데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6가지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P랑 Q랑 같을 때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2 빼기 이게 되는데 얘가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2보다 작아요. 즉 무조건 4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 말은 P랑 Q랑 같을 때, 양수로 같을 때인 이런 애들은 싹 다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도 전부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6개, 3개, 4개 해서 13개가 나오는 상태고, 자, 이제 Q가 음수일 때를 봐야 되겠죠. 근데 Q가 음수더라도 아무튼 간에 그 Q의 절대값이 있을 거고, P가 걔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무시되면서 이때도 2P야. 그럼 이때도 P는 뭐만 돼요? 그냥 1과 2면은 상관없어요. 문제는 이 절대값 Q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P가 1일 때는 그런 경우가 없고 2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렇게 됐을 때는 역시나 뭐예요? P는 무시돼요. 그럼 이때는 또 Q분의 1만 남을 거예요. 그럼 어차피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니까 또 다 된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여기서 1, 마이, 뭐 1, 마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6개가 그대로 갖다 되겠죠. Q에 마이너스만 들어가기 때문에 6개가 또 싹 다 될 수 있다. 그럼 세 번째, P랑 절대값 Q랑 이렇게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자, 지금 P랑 마이너스 Q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 그리고 위에는 2pn 플러스 1에 얘를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이 마이너스가 이제 까다로워져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값이 우연히 같지 않는 한 지금 발산하는 거죠. 진동으로. 그러면은 n이 짝수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n 플러스 1은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살아버리고 위에는 마이너스가 죽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분모분자 p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만약에 n이 홀수라면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위에가 마이너스가 살아서 역시나 나눴을 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얘랑 만약에 같다면 그리고 그게 p의 범위인 1부터 4까지 사이라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랑 같다고 썼을 때 뭐 이렇게 크로스로 곱했을 때 뭐 한쪽에서는 이렇게 되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p 제곱에다가 플러스 2p 플러스 p 이렇게 될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날아가면서 4p 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더 나올 수가 없다. 그럼 따라서 13개, 6개에다가 요거 1개까지 해서 총 20개가 답이 됩니다. 미적 30번입니다. 지금 fx가 저런 식으로 잡혀 있고 gx를 봤더니 일단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 자체고요.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분의 x를 넣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려보면은 현재 이 상태에서 얘는 그냥 줄어들다가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보니까 g의 x 빼기 a,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뭔가 평행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상태. 걔랑 이제 t랑 만난다 라고 했을 때 작은 값이 g1t, 큰 값이 g2t고 ht라는 애를 보니까 걔네를 절대값해서 더했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예시로 든 이 파란색에서는 둘 다 양수니까 그냥 얘네 합이 됐었다가 t가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순간 어때요? g1t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ht라는 게 바뀌어서 g1t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당연하겠지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은 딱 여기 t가 이쪽을 지날 때 그때 미분 불가능이 생길 거고 그게 2의 a제곱이라고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요 그래프 원래 지금 이거였는데 x에 0 넣었을 때 그 y절편 그게 뭐예요? 이건데 그게 요거라는 얘기겠죠. 그럼 a가 무조건 양수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a는 확실하게 음수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a 값이 1이 나오게 된다 까지도 잡힌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a가 1인 거 알았으니까 한번 우선 요거 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간도 이제 1로 바뀌었을 거고 x자리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x 빼기 1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잡았던 그래프 그대로 한번 잡아보면은 자, 1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올라가는 그래프다. 자, 이 상황에서 뭐 여기는 2일 거고 이제 얘를 보니까 t가 어떤 m 값이 됐을 때 그때는 여기 G1이니까 더 작은 쪽 여기가 2분의 1이 찍힌다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돼? 2분의 1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되죠. 싹 넣어버리면 m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넣었을 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n이라는 값에서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게 되면은 이번엔 2분의 3이 되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m과 n은 알았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게 h 프라임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자. 일단 m인 상태부터 보면은 우선은 g1t랑 g2t가 둘 다 양수인 상태에서 미분을 하기 때문에 g1 프라임 t, g2 프라임 t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 잠깐 역함수처럼 생각해 봅시다. 뭔 소리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요 함수를 잠깐 뭐 px라고 할게요. 그럼 뭐야? p 안에다가 g1t를 넣은 것도 t고 p 안에다가 g2t를 넣은 것도 t니까 지금 두 개의 함수가 역함수 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역함수는 1대1 대응 아닌가요? 그냥 구가 나눠버리면 되죠. 이게 지금 x가 1보다 작을 때고 얘가 x가 1보다 클 때니까 그 구간에서만 본다면 1대1 대응도 맞고 서로 역함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뭐야? 지금 우리는 g1 프라임 m 값이 필요한데 그럼 뭐 하면 돼? p 프라임 그거에 합당한 값에다가 분의 1 하면 되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이거 2분의 1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너무 쉬워지는 거야. 이거 그냥 미분만 해요. 이제 p 프라임 x 미분 딱 해보면은 곱의 미분이니까 마이너스에다가 앞에 거 미분했고 뒤에 거 그대로 살리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로 될 테니까 얘네까지 계산하면은 x 빼기 2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게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자 이거 어차피 이제 지울게요. 상황 다 아는 상태니까 두 번째 거 밑에 거 미분하면은 2분의 1에다가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미분하면서 2가 하나 더 빠져나오고 얘 4분의 2면은 통분까지 해줬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다. 자 우린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돼요? 2분의 1을 대입만 하면 돼요. 여기 위쪽에다가 대입해야 되겠죠. 일단 지원 쪽인 그러면은 대입을 딱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2의 2분의 1이니까 그거 분의 1인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3, 2의 2분의 1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G2 프라임 M 이것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합당한 P의 값을 아직 모르는 상태야. 근데 그냥 뭐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M 값 이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2분의 x 빼기 1 2의 요거 한 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딱 보면 돼. 얘가 1이면 되죠. 즉 x가 2일 때니까 이때는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는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여기다가. 그럼 4분의 3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또 4분의 3 2의 2분의 1 그럼 뒤집으니까 3분의 4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 돼서 얘네를 더하게 되면은 3분의 2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바로 h 프라임의 m 값이 우선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똑같이 갈 건데 n에서는 뭐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n은 아까처럼 뒤집힌 거니까 g1t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돼서 이렇게만 바뀔 뿐이에요. ht가. 그러면은 역시나 이거는 마이너스 g1 프라임, g2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n일 때를 보는 거니까 뭐 하면 돼요. n은 아까 봤듯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야. 여기 위에는 이미 끝났죠. 마이너스 2분의 1 듣는 순간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2의 2분의 3 근데 그걸 또 뒤집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에 이게 되고 마이너스 하나 또 씌워줘야 되죠. 우리 이것만 구한 거니까 플러스가 된다. 그 다음에 G2T는 구해야 되는데 아까 봤지만 역시나 이번엔 얘가 2분의 3에 2분의 3 이런 상태니까 얘가 얘랑 같아야 돼서 x가 4일 때겠죠. 그럼 이때는 G2 프라임 n이라는 게 p 프라임 4분의 1인 거니까
여기다가 이번엔 4를 넣어가지고 4분의 5, 2의 2분의 3. 그놈을 싹 뒤집게 되면은 5분의 4, 2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라서 얘네 더하면 5분의 6의 마이너스 2의 2분의 3. 이게 바로 H'N이 된다. 그럼 끝. 이제 이거랑 H'N이 M이 더 위에 있었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는 계산하면 그냥 2가 나오는 거고 얘네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9분의 5가 된다. 따라서 5랑 9를 더해서 14가 답이 되겠죠.